좋네. 딱 좋다. 오케이, 땡큐. 어제 갔다 왔어. 박사 한 번만 더 써볼래? 청일점이네, 박사가. V? 오케이, 다 찍혔어. 예지 왔네. 들어와, 앉아. 저번에 가지. 왜 혼자 왔어? 왜 혼자 왔어? 아니 한 명 불렀는데 안 왔어요. 저기 뒤 책상 있는 거, 책상 앞으로 끌고 와서 앉아. 써야 돼? 정원이가 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마이 왜안 오지? 이마이는 따로 손에 원래 미친놈인가? 왜 좀비 봐봐요. 아니 나 좀비한테 그냥 안 오냐고 물어봤거든. 김수영이 밴드 때문에 여기도 여기도 안 안 오네. 돼. 안 가? 새끼. 근데 아직 별로 안 온 거 같아. 다 안 온 거 같은데. 알았어? 10명 정도 있어. 서현이 어쩌 안 안 와요? 저희? 받았니? 네. 존댓말 안 쓰려고. 오글거려서 못할 것 같아. 너네한테 존댓. 이게 더 나아요. 존댓말 쓰면 너무 처지잖아. 무슨 학부모 대상도 아닌데 너네한테 존댓말 써가지고 그 다정한 척하는 거. 서울대 맞지? 이러다면 각도 이거 그대로 잖아. 딱 맞아요. 네. 딱 맞는 거. 벗어나지 않게 보기. 딱 거기까지만. 김문도 뭐야? 네. 한두. 안 왔어? 뒤돌면 보이는데 뭘? 알았다. 알았어. 아. 내가 근데 5시로 알고 있을 걸 여기. 올 사람 더 있어? 성희도 안 왔고. 성희는 이마이는? 이마이? 몰라? 너 5시 10분인데. 너 니텔이야? 아. 아니 얼마나 걸려? 응? 얼마나 걸려 이거? 뭐가 이거? 응. 6시 반? 여기 몸이 저하고 좀 신기하다. 너 리로스콜 안 썼는데? 저 26일까지. 너 3시간 동안 잤냐 또? 나 그냥 유튜브 갑자기 봐. 집 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쓰고 됐는데 수정이 근데 진짜 갑자기 가서 집에 갑시다 이러는데 이러고 그러고 나오는데 가라면 근데 가라. 은빈이는 모르겠어요. 왜 안 데리고 왔어? 안 오겠대? 괜찮대? 아니요, 은빈이랑 겹치는 수업이 없었어요. 아 됐어 그래? 조은빈 피자 먹는 거니까 먹으러 와야겠다 그러는데. 빨리빨리 전화 한번 해봐 오라 그래 지금. 싫어? 통화 중이네. 은빈? 페이크만 좀 빨리 아니야 나 안 했어. 칼 나는데 네가 하는 거 같아서 내가 그냥 알았어. 이건가? 24. 빨리. 조은빈한테 연락하고 나오는 무슨 이런 거안 된다. 네. 먹어서 안 된다. 네. 망했네. 망했다니. 왜 우리의 기죽이고? 형은 그래서 고생하겠다 지금. 다 끝났나? 형은 놀래요? 최저만 맞추면 되는 건데.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뭐 근데 너무 톤이 안 돼서 고생했겠다. 아. 뭐 얘. 넌 더 고생하고 살아야지. 이게 인터뷰야? 형이 더 선수 이게 줬잖아. 인터뷰야? 응. 이게 인터뷰야? 조금이 아니에요. 진로 왜네 걸로 왔는데? 니거 쓸 건데? 그래야죠. 이게 뭐라고? 진로. 이게 인터뷰? 뭐야? 아니 그러니까 위에 거는 초록색 쓰면 되고 밑에 거는 이거 인터뷰 파란색 쓰면 돼. 이거 그 심폐소생술 연령이랑 성별 다야? 그 부분은 박사가 뭐 주제 내신 보는 거? 총평균이니까 근데 나 그거 뽑히지 않고 나 진로 뽑혔어. 0.6? 저 그냥 썼는데 1점. 상관없겠지? 오. 인지기. 아니 리로스가 인지 다 썼거든
모르지? 아니면 아니 저는 근데 말을 그 내가 집에서 보여줄게. 해보려고 나 했거든. 음료 근데 좀 내가 주시면 찾은 자료가 그 막 일일이 체크 자료 안에 내용이 그 자료 차트가 5만 몇 개가 있어. 5만 몇 개가 있어. 이걸 추려야 되는데 한 번에 어떻게 추려는 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쓰기도 그렇고. 저는 49분만 드래가 잘 나도 그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조미 크크하고 안 오는데. 걔 야자인데. 뭐라고요? 그냥 불러야 돼. 아니 야자 6시 10분까지 들어가면 되잖아. 0.1등급만 더 올려. 이야기 정렬 때문에 그럴 수 있어. 0.1등급. 아니 그래서 그 자료 다른 걸 찾아보려도 죄다 영어로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그 무렵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짝 써. 어차피 너 이번 거 끝나고 나면 성적표 다 그려야 돼. 내 학기 전체. 이게 그 유지도 빡세긴 할 거야. 큰일 났다. 내 손에 왜? 뭘 큰일 나? 뭘 큰일 나? 큰일 날 게 뭐가 있어? 잠깐만 끝나면은 먹이는 걸 어디서 먹이지? 제 방에서 가야겠구나. 선생님 숙소 없어요? 얘네는 6시 반이 원래 얘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 얘네 늦게 끝낸 거야. 오늘 노니까. 수업 안 해. 오늘 수업 안 해? 네. 왜 꿀 빨아? 영어는 시간 영어는 공부하는데. 좋네. 영어 수업한대 8시에 평균이라고 수업 안 하고. 나랑 영어 하자. 수학을 안 한다고. 근데 어쨌든 계속 꾸역꾸역 이 건물에 있어야 되네. 네, 그래서 가져왔어요, 영화. 먹었나? 지금 있으면 퇴주하네. 아 근데 고1들이랑 네가 같이 있는 건 좀 그렇구나. 좀 자존심 상해. 선생님 영어도 하세요? 나요? 아, 우리 전화 받았어요? 우리 전화 받았어요? 안 했어요? 조미 마라탕 먹는데요. 마라탕 3단 찍었어요. 내가 영어도 안 해. 알았지? 나 영어 많이 할 수 없어. 나 한국에서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발음이 졸라 토종 한국이라서 20살 때 영어 해볼래 했거든. 근데 생각해 내 발음이면 제가 안 날 것 같아서 안 했어. 진짜 손해요. 영어는 왜? 그냥 발음이 좋아야 돼.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발음이 좋아야 되고 어디 이런 말 그거 참고 미국의 어디 이상한 대학 출신이어도 그게 더 나아. 너안 썼어, 이거? 네, 여기서 막 한양대 공대 이런 근데 이거 참고 좀 그것보다도 이거 얘네 글 읽으면 뭐 이름도 모르는 거 긴 이름도 있잖아. 다 주에 어디 전문가 느낌이어도 거기가 그 현무 부모님 데리고 온다고. 뭐라고? 존댓말 하셔야 될 것 같아. 찾았다. 개망이. 나중에 내무새부터 와주시고. 선생님 편하게 하셔야 돼. 왜 굳이? 아니 그럴까? 입시 설명회 처음이시라고 와보고 싶. 니네 다 처음이잖아. 그냥 편하게 하셔야 돼. 그렇기는 할 건데. 짧아. 어떻게 사람이?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는 그럼 얘네 수학도 한대. 누가? 이마인.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니가 오신 거야? 아, 수학 아, 그렇죠. 영어. 어머님은 오실 거예요. 아마 그때 등록할 때도 형분 어머님 오셨었어요. 아, 정말 어디 한 야, 학생 너가 공부하는 소개하자. 거야. 예, 소개하자. 어머님 앞에 앉으시는 게 낫지. 근데 어머님 혼자 앉으시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중이도 보내려고. 저기 어디로 보내? 얘들아 일로 와. 아 그래. 어제 뭐 맨 앞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잘 들을 거 아니잖아. 아니다 지거 걸리면 또 잘 듣는다. 진짜 더 중요하다. 이랬는데 아버님까지 동작하면 나는 아 진짜. 우리 아빠랑도 말 그렇게 오래 안 하는데. 맞는데 얘들 듣고 민망하겠다. 그러다가 진짜 민망한 상황. 야 그거 없으니까 빨리 줘. 그래도 이사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고 이렇게 헬스장 이거를 누를 그럼 크게 농어촌 안 되는 사람. 한번 찍어. 너는 안 가고
진짜 느려. 건물에 4대나 있는데 그렇게 느릴 수가 없어. 여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 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안 되고 12년이면. 아니야. 중3, 고3을 가족이 같이 있으면 되고 부모님 쌩까고 나 혼자만 12년 있어야 되고. 저 6년 되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화 와가지고 상관없어. 근데 초등학교 1학년 4월에 전화 온 건 안 되죠. 아니지 상관없어. 난 그 중학교 말고 초등학교 때까지 적용한 거. 초등학교 때까지 적용한 건 나 혼자만 와 있어야 돼. 그게 원래 위정전입이 부모님은 저기다 두고 나만 보내서 그 막 그런 거였거든. 예전에 내 친구 위정전입은 내 친구 알아 봤어. 너 대충 이름은 귀가 있잖아. 앞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 어차피 마라탕이라고. 어디가? 이수라고 누구? 아 딴수야? 영어 네. 가야 되면 빨리 가. 아니 지금은 이거 학원 몇 시인데? 학원 몇 시인데? 몇 시인 거야? 학원이 6시라고? 왜 놀아 그래? 빨리 가. 갈로 가자. 왜?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시간 이후에 오는 친구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비 고1들 그러니까 현재 중3들 예비 고1들을 어제 이 자리에서 했는데 어제 기존에 우리 학원에 있는 수강생이 한 25명 그런데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한 50명이 참가를 해가지고 이 자리가 바글바글했네 어제는. 근데 오늘 역시나 예비 고3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예비 고3들이 주축이거든. 근데 예비 고3들을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묵직하니 어느 정도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예비 고1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참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장선생님 생각으로는 아마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또 내가 대학에 원서를 지원해야 될 방법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시간들을 잘 듣고 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나 있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그리고 이때까지 이제 고3인데 고3 때 되도록까지 아직도 뭔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장쌤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3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원장쌤 시절에는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더 결정 같은 게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눈치 작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당일날 원서 쓰는 당일날까지 눈치 작전을 하느라고 내가 갈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아마 지금 1년이 남았으니까 전혀 늦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내가 빠뜨린 전형이 없는지 그런 걸 보고 확인하고 또 구체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현준쌤은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인데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원장쌤이 일산에서 학원을 계속 오랫동안 했었는데 대학교 시절부터 원장쌤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친 분이에요. 제가 아들놈이 하나가 있는데 성주라고 그 아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 아들놈이 다른 과목은 성적이 내신이 잘 나왔는데 1등급 조금 떨어지면 2등급 근데 수학이 계속해서 3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아빠가 수학을 가르치지만 또 아빠가 다 잘 못 가르치잖아요. 아빠가 가르치면 손이 먼저 나가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현준쌤이 오셔서 현준쌤이 맡아주셨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내신에서 1등급을 받게 되고 또 모의고사에서 1등급
수능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수능에서도 1등급 받고 자기가 연세대학을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결국은 수학까지 잘 봐서 내신이 수능이 1113 사탐만 하나 놓치고 11에서 국영수 다 1등급이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주쌤을 제 아들의 언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같은 수학쌤이지만 아니 어떻게 제 속으로는 항상 어떻게 하면 저렇게 수학을 잘 가르치지? 표는 안 내지만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현주쌤이 미적분을 가르치고 또 수능 특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쳐 주실 분입니다. 오늘 현주쌤이 하시는 강의 잘 들어보시고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전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면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구체화할 수 있고 그 전략이 분명히 써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주쌤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애들이라서 말을 조금 존댓말 안 쓸게요.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눠준 자료 보시면은 거기에 내용들을 다 진행을 하는 건데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우선은 보시면 돼요. 쟤는 학종을 갈 거고 나는 저 교과 갈 건데 제 것까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다 신경 쓸 건 없고 전반적으로 수시 다 얘기를 할 거고 정시 얘기를 어제 뭐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뭔지는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올해 수능 거 가지고 알다시피 올해 수능부터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수학 강사들은 대부분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 빨리빨리 풀고 쉬운 거 빨리빨리 풀고 어려운 거에다 시간을 투자해라 했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안 먹히게 돼서 점점 더 안 먹히게 될 거라서 그 부분 얘기를 하고 맨 뒤에는 이제 자기 거 어차피 교과를 가든 지금 학종을 가든 수능을 보든 수능은 대부분 어쨌든 내가 최저를 한 과목만 마친다. 예체능이든 어디든 뭐라도 하나가 뜨기 때문에 대부분 뜨기 때문에 그 수능 어떻게 볼 건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3 때 내가 어떻게 니네들을 부려먹을 건지 그 내용들 다 있어요.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EBS에서 이제 매년 공개를 EBS랑 교육청에서 전년도에 공개를 하는데 뭐 내용은 모집인원 감소 뭐 크게 상관없고 전년도 선발 기조 유지인데 이거는 맨날 들어가는 말. 그냥 작년 거랑 비슷하게 내겠다인데 물론 이번에는 그 높은 사람이 말을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지만 내년 수능은 여러분들 수능은 어차피 올해 거랑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고 앞으로 모의고사도 똑같이 나올 거고 이건 뭐 되게 당연한 말. 보면은 정시가 이제 문제인데 원래는 35.3%, 35.6%로 늘어나고 지금 고1들은 40%까지 늘려라가 정부 방침이라서 정시 비율이 계속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수시로만 대학을 못 가더라도 수시로 꼭 못 가더라도 정시를 충분히 노려도 되는 상황이라서 나도 정시지만 물론 수시가 다 떨어졌으니까 정시를 갔겠지만 정시지만 어쨌든 간에 정시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기회균형이랑 지역균형이 있는데 말은 모집인원 증가인데 사실은 이거는 크게 많이 늘어나는 인원은 아니고 기회균형이 말이 어떤 학교는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고 농어촌에 해당되는 인원이 더 많으니까 농어촌 전형이 있고 옛날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뭐 국가유공자 그런 것들 그냥 묶어가지고 요즘은 기회균형이라고 하는 학교들도 많아서 농어촌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형을 보다 보면 저게 뭐야 하는데 그게 농어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모든 학교가 농어촌을 다 뽑지는 않아요. 뽑는 학교가 있고 수시에서만 뽑는 학교 있고 정시에서만 뽑는 학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학폭 여기는 해당 사항 없을 텐데 이제 학폭하면 대학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 너네 학년부터 인서울 아무데도 못 가고 경인권도 아무데도 못 가. 학폭 처분 그 조치 1호가 제일 약한 거예요. 1호만 받아도 반성문 쓰고 이런 것들 다 빼고 그 다음에 이게 관심이 있을 텐데 선택 과목이
원래 이과 계열을 간다, 나는 뭐 공대나 이런 데를 가겠다 하면은 무조건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를 봐야 되고 과탐 2개를 봐야 되고 서울대는 예전에는 과탐 2를 무조건 봤어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졌고 물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과탐을 보면 가산점을 주는 데가 있고 과탐 2를 주면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일부 있지만 내가 사실 과탐 2개를 해가지고 등급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사탐 중에 제일 좀 만만한 생윤을 한다. 그럼 얘가 등급이 더 잘 나올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해. 그래서 너네부터 이게 적용이 된 거라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몇 개고 내년부터는 거의 다 적용이 되고 의대도 최상위권 의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 그 다음에 입시 전형은 내년에 수시 같은 경우 9월 9일날 보는데 9월 4일인가 9월 4일이 9월 모의고사고 그럼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접수하는데 이게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달라요. 조금 잘 나가는 학교들은 3일만 월화수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굳이 난이도를 얘기를 하자면 연세대는 월화수 성대 한양대는 화수목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다 모집을 하니까 학교별로 달라지고 9월 모의고사 보면은 그 가치점 결과로 학교에서도 상담하고 학원에서도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어떻게 어디 쓰자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모의고사 내년에 볼 때 처음으로 전범위가 다 들어가는 게 7월 빼고 9월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보면 비슷비슷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문제의 재수생들하고 반수생들이 9월부터는 이제 시험을 보니까 학원을 통하거나 학교 통해서 졸업생들도 다 시험을 보니까 거의 윤곽이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점수면은 여기 가야겠나? 이따가 배치표 보여줄 건데 그 넣어봐가지고 굳이 수시납치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정시에서 개 잘 봐가지고 나는 여기 갈 수 있는데 수시에서 괜히 안전빵 쓰는 학교 있어가지고 이게 수시납치라고 하는데 낮은 학교를 가는 거지 내가 수능 본 것보다 한참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하는 거고 합격자 발표가 12월 13일인 이유는 나는 최저가 안 들어가는 학교 쓸 건데 해도 발표는 같이 해야 되니까 최저까지 해서 수능 성적 최종 발표가 난 이후에 진행이 되고 수시는 12월 말까지 그 추가 합격자 근데 추가 합격자도 안 하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 뽑는 학교 있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11월에 봐가지고 아까 보면 여기 27일날 수시가 끝나고 바로 정시를 모집 왜냐면 수시에서 안 들어온 애들 다 정시에서 뽑아야 돼서 대학교 입장에서 한 명 한 명이 다 돈이기 때문에 뽑고 이거 이따가 얘기할 건데 가군, 나군, 다군 수시 6장 쓸 수 있는 것처럼 정시는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밖에 못 써. 3개 쓰는데 그럼 나는 연대 쓸래? 안 되고 학교별로 자기네가 뽑는 군이 다 정해졌어요. 같은 학교여도 가군, 나군을 뽑는 학교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다군이 좀 더 약해서 어차피 이거는 내가 대학교 때는 크게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내가 쓴 게 연대, 성대, 여기가 홍대 썼을 거예요. 홍대가 그나마 높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다군은 대부분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 왜냐면은 안전빵으로 써놓은 애들이 많아서 3개 중에 하나만 골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은 대부분 내년에 일정은 다 이렇게 될 거고 일정은 확정이 난 거고 수시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 얘기를 하면 교과 말 그대로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거 그런데 솔직히 교과에 해당되는 학생이 적을 거고 굉장히 적어. 왜냐면 이따가 학종이 나오겠지만 인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교과를 뽑는 게 만약에 한 학교에서 5명을 한 과에 뽑았다. 학종은 20명을 뽑으니까. 그러니까 교과가 빡세고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최상위권이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면은 내가 적당히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내가 도전하는 대학보다는 무조건 좀 낮게 써야 되는 게 교과라서 최상위권이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원래 3등급 정도권이야 뭐 4등급권이야 그럼 원래 3등급 4등급이 쓰는 대학보다 살짝 낮게 써야 되는 게 안전빵이야 교과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그러니까 쫄리니까 6장밖에 못 쓰는데 그렇게 교과 내가 애매하게 쓸 바에는 그냥 학종이라도 넣어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추가 합격이 다수 발생하는 것도 상위권 노름이나 그 애매한 애들이 6개를 다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제일 높은 대학 갈 거고 그럼 5군데는 다 추합을 뽑아야 되니까 추가 합격이 여기 많이 생겨. 근데 이게 뭐 봐도 되겠지? 양국고 쌤들이 그 지금 어제도 들은 뭐 자꾸 이렇게 희망적이고 되게 막 고대 4명? 뭐지? 고대 1차 4명이 붙었다. 이따 보겠지만 5배수 뽑아서 4명이 붙은 거야. 근데 막 너네 꼭 갈 수 있어. 그런 희망적인 얘기 학교 선생님들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 나부터도 그렇지만 매해 통수 맞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원장님 아들도 똑같이 통수를 맞아서 재수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말라 했는데 이 새끼가 굳이 써가지고 결국 재수를 한 거긴 한데 그것처럼 돼 있고 얘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성신여대는 여자가 더 많으니까 성신여대는 전 과목을 다 안 봐요. 전 과목 다 안 보고 국어 관련된 과목들 여러 개 있죠. 국어랑 뭐 화작, 법례, 뭐 독서, 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잘 본 거 3개만. 영어도 영어들 중에 제일 잘 본 거 3개. 수학도 나는 막 수원 수투는 걔 망했는데 확통이 좀 낮다. 그럼 그런 식으로 3개만 넣어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고 일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서울 소재 대학은 5개, 6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수도권으로까지 넘어가면 꽤 많이 생겨. 그러니까 막 1학년 때 정보 이런 것들만 빼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전반적으로 별론데 한두 과목이 되게 잘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학교를 노리는 것도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가는 학년부터 대부분 교과가 원래 최저가 많이 없었는데 교과가 생겼고 이거는 원래는 옛날에는 1학년 1학기 성적이 되게 낮게 쳤어요. 20%, 뭐 30%, 40% 했는데 점점 더 그냥 5개 학교 다 퉁 이런 느낌으로 다 똑같이. 근데 나중에 학종 때 얘기하겠지만 성적 1학년 1학기부터 쭉 내려간다. 그럼 좀 안 좋게 학종에서. 근데 교과는 아무 신경을 안 써. 교과는 그냥 프로그램 넣어서 학교에서 띵 뜨면 순위가 짜라라락 나와서 그렇게 뽑는 거야. 너네 합격.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얘 보면 올해 건데 물론 거의 100% 거야. 모든 학교 들어가서 다 본 거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생긴 학교인데 보면은 중앙대랑 서강대 보면 출결이 있어. 그래서 내가 출결이 괜찮다 하면은 넣어도 되는 거고 서강대만 유일하게 봉사가 들어가 있어서 저건 좀 특이한 학교고 대부분은 다 교과 100. 그리고 여기 지금 고대나 성대나 어디 갔어? 가천대 보면 세종까지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교과는 다 교과 100. 근데 저 학생부를 왜 넣어놨냐면 가천대에서 써 있는 건 뭐냐면 그 인성이 진짜 파탄 나는 애들이 있어서 가끔 그 강남 같은 데 보면 정말 내신 좋고 막 해. 근데 학교 수업 아무것도 안 듣고 그러니까 교과 세트계 교과들이 다 이제 욕을 써놨겠지? 그런 거 있어. 성적은 좋으나 다소 산만하며 분위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런 멘트 그런 거 보겠다고 그냥 써놓은 거야. 가천대 같은 경우도. 성대 고대는 그 멘트를 안 써놓긴 했고 근데 보면은 얘가 의라고 써놓은 건 의대고 인문 자연 일반은 그냥 성대만 특성화 계열이 있어서 그 삼성에서 밀어주는 학과들이 있어서 좀 다른 거고 일반적으로는 조금 상위권 학교는 3개 과목 합쳐서 7 그럼 빡세긴 하지. 왜냐면 최소 222나 223을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자가 더 많으니까 얘기하면 여대가 서울의 여대 솔직히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대학을 가는 게 더 조금 더 수월해. 인서울은 여대가 더 많아서 여대가 서울에만 해도 7개 대학인데 그러니까 거긴 또 2기합 6, 뭐 2기합 2 정도로 나.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제 하다 보면 국영수 탐 중에 못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버리면 돼. 나중에는 이따가 학종 때도 얘기하겠지만 나는 올 수능이 아니다. 그리고 수능도 전 과목을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별로 이거 다 다른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한국사가 가끔씩 껴있는데 한국사는 4등급 정도는 맞아야 한국사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 소리 나는. 그러니까 반타작 25점. 그리고 영어도 지금 중대는 1, 2등급이 다 1등급 처리를 해줘. 그리고 이따가 영어도 얘기하겠지만 영어는 한 3등급까지는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얘 1등급 맞고 나 3등급 맞았어. 얘랑 나랑 수학 한 문제 아니면 국어 한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수능에서 그렇게 점수로 치면 20점이 넘게 나는데
그리고 최저가 없는 학교는 인서울에 있는 학교, 인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그 남서울대 이런 정말 그 EBS에 홍보하는 학교도 몇 개 빼고 전문대 빼고 얘네밖에 없어. 근데 이대가 아마 내년에 이제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고일들한테는 이대도 들어온다 그랬고 동국대는 일부 과목만 일부 과들만 최저를 본다 했어. 예체능계열 연기랑 뭐 저기 체대 애들 그렇게 돼 있어서 최저가 없는 학교를 나는 불안하면은 최저가 없는 학교 넣어. 그러니까 여자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동덕을 넣고 나 여대 그쪽을 여대를 가도 된다. 동덕을 넣고 여긴 덕성을 넣어놓으면 그렇게 레벨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안전빵을 붙여놓고 얘 하면 되지. 최저 맞추면은 동덕 가면 되고 안 되면 덕성 가면 되고. 난 막 동덕 꼭 미치도록 동덕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골라서 써도 돼. 최저 없는 학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학종. 학종이라 하면 학종이 있고 농어촌 학종이 있는데 그냥 농어촌 전형은 다 학종. 정시 빼고는. 근데 이제 농어촌 학종은 농어촌 되는 애들끼리만 학생부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점수가 좀 더 높은 거고 이렇게 있어 보이는 말들 써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종 인원이 훨씬 많아. 뭐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기소개서가 빠져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생기부 하나야. 근데 거기서 뭘 보냐면 수상 경력이 원래는 거기에 업로드 돼 있잖아. 너네 거에는. 대학을 넘어갈 때는 없어져. 그 블랭크로 떠. 뭐지? 그거 없어. 근데 이따가 없는 거 다 얘기했지만 동아리도 없어. 수상 경력도 없어. 학교에서 막 자기 혼자서 대회 다 나가서 휩쓸어 봤자 양국부에서만 칭찬받고 사는 거고 아무 쓸모가 없어. 대학을 갈 때. 못 봐. 그러면은 교과서 혜택이랑 창체가 중요한데 교과서 혜택은 알겠지만 그 교과 담임들이 뭐 세부 특기 사항을 해서 써놓는 말들 아까 얘기했지만 다소 산만하나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창체는 창의적 그건데 학교에서 인정해준 그거 근데 학교에서 막 하는 그거 나 혼자서 막 동아리 만들어서 난리치는 거 안 들어가. 그리고 원래 얘네 학교들은 최저를 안 받는데 학종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학종은 다 최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교과보다 학종이 더 메인인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학종이나 다른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을 봐야 되고 가끔 이제 선배들이나 학교쌤들이 가끔 개소리를 하는데 뭐 나는 수시로 갈 거야. 수능 뭐 정시 뭐 상관없어. 그걸 지네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얘기했지만 정시 보고 나서도 면접을 보거나 하는데 몰라. 내가 수시로 갈 수 있을지 정시로 갈 수 있을지는 나도 수시로 갈 줄 알았어. 나는 그 제한이 없었던 마지막 기라서 내가 수시 13개 썼거든. 수능을 보고 나서 최저가 안 돼서 7개를 못 갔어. 8개 못 갔구나. 최저가 못 맞춰서 8개 못 갔어.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수능을 본 뒤에 면접이나 그 논술을 보는 학교를 가면 경쟁률 200대 막 100대 1이다? 근데 한 10명밖에 없어. 다 최저 못 맞춘 애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학종도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거의 될 거고 최저가 없는 학교는 굳이 꿋꿋하게 면접 보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 종합전형 비교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볼때 서류 100으로 5배수 뽑은 거야. 그럼 5배수면은 500명이니까 2,500명 뽑아놓은 거에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 뭐 면접 가야 되는데. 그 여기서 면접이 50인데. 면접도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말 잘하면 좋게 하겠지만 그 되게 이렇게 사기꾼처럼 털거나 입을 털거나 이런 거는 안 돼. 그리고 어차피 이 면접은 너네가 뭘 표현을 하지 않아. 그 가끔 뭐 릴스나 쇼츠에 뜨는 막 회사 입사할 때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이런 압박으로 교수들이 면접을 보게 되면 교수가 뭘 물어보냐면 미안하세요. 너 만약에 얘가 만약에 경제학과를 지원했다 쳐. 근데 내가 경제학과 교수야. 근데 경제학 그 점수가 4등급이야. 넌 경제학과 올 건데 점수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도 해 교수들은. 교수들은 좀 필터링이 덜하기 때문에 민망할 정도로 옆에서 뭐라 그래. 내가 대학교 때 조교로 들어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면접도 이게 면접이지 사실상은 그냥 서류 그대로 보겠다는 거거든. 다만 너네한테 핑계댈 기회 줄게 아니면 어필할 기회 줄게 정도. 끝. 근데 대부분 다 면접을 봐.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최저가 있으면 서류 100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지금 다 대부분 2개잖아.
최저 있는 거 최저 없는 거 이런 식이야. 근데 최저가 없으면 면접 보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보면은 지금 면접 시기가 후가 더 많아.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나서 면접을 보게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최저를 맞췄다 그러면 사실 개이득이긴 해. 애들이 없을 거야 별로. 막 24번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124번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 생각보다 최저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최저 기준인데 교과보다는 최저 기준이 조금 더 낮아. 그 상위권 몇 개 학교들 빼면은 아까 경희대 같은 경우 뭐 세계합 7인데 얘 세계합 8이고.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아.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학업 역량, 자기개발 역량, 공동체 역량 이거를 학교별로 나눠놨어. 그러면 학업 역량은 그냥 말 그대로 성적 얼마나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그거 추이가 어떤가 하는 게 얘가 성적이 1학년 1학기부터 이렇게 추락하는 애면 이렇게 봤는데 얘도 똑같이 뭐 등급 얘랑 똑같다고 치면 얘 뽑는 거지 무조건. 얘를 제일 싫어해.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회사를 갈 때도 얘는 더욱더 싫어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을 본다는 거고 유난히 소홀한 과목 343, 3334, 뭐 4545 나왔어. 갑자기 막 8888 이런 거 뜨잖아. 잘 그게 나왔는데 갑자기 혼자 하다가 갑자기 8 그 다음 학기 9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물어보게 돼. 면접에 가면 100% 물어봐. 이 과목은 왜 안 했어요? 핑계 만들면 돼. 학종은 다 만들어주는 거야. 옛날에 면접 전형도 내가 그거 했지만 예상 질문에서 만들어서 그걸 혼자 연습하는 그것도 해야 돼. 그리고 학업 태도 인성 본다는 거지. 그 담임이 그 교과목 선생님도 써준 거. 그 다음에 자 진로 역량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과가 정해진 인원은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잘 봐야 돼. 다른 과목 버리더라도 학종 쓸 거면. 그거 내용에 관련된 거고 어차피 경제학과라고 쳐서 전공에 관련된 과목 그냥 경제밖에 이수 못하는데 뭐 그냥 그런 거 끝이고 나는 막 뭐 물리과 뭐 그건 너무 별로인 건데 화학과를 갈 거야 했는데 막 뜬금없이 막 국어만 졸라 하고 영어만 졸라 하는 애들 그런 거 거르겠다는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성적이 좀 안 좋은 애들 하겠다는 거고 공동체 역량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나 반장이나 무슨 그런 안에서 활동했냐 반장 뭐 동아리 그 다음에 애들이랑 그런 거 담임이 종합의견에 쓰는 것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면접도 두 종류 일반 면접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학생부에 있는 것만 물어보는 거 심층 면접은 대학교에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지문을 줘 그래서 너네가 한 20분 동안 준비를 하게 방에다 1번 방에다 넣어놓고 그러면 그거를 발표를 해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서 보냐면 조금 더 특이한 과들 보건계열 여자 같은 경우 보건계열, 의학계열 그쪽 그 다음에 그 되게 단순한 과들 있잖아 공대 이런 거 안 봐 적어봐 걔네가 어차피 여기 물어봤자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 다음에 막 정치 관련된 과 뭐 경제과 이런 애들은 심층 면접을 많이 봐 학교마다 달라 근데 얘는 그럼 나 어떻게 준비하는데 전년도 면접이랑 그 전년도가 다 공개가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혹시나 모르는데 이거 가지고 나중에 서울이나 어디서 되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학원비 더럽게 비싸게 가지 마세요. 내가 해준다는 게 아니고 원하면은 뭐 그때 있는 애들이 해야겠지만 아무 쓸모 없어. 거기 가면 뭐 하냐면 너네한테 지문 주고 니네 준비해와. 근데 니네 영상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럼 피드백 해주는 거야. 돈 더럽게 비싸. 100 정도 받을 거야. 회당 4시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건 30분 하고 니네가 3시간 반 해야 돼. 그 다음에 논술 내가 좀 이따 보여줄 건데 국어 논술이 있고 수학 논술이 있는데 국어는 국어만 논술이 아니고 사탐이랑 합쳐져 있어. 그러니까 뭐지? 생윤, 사문 뭐 이런 계열. 그 다음에 한지도 가끔 나오고 세계사, 동아시아사는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잘 안 건드리고 그런 데들 건드리는데 이제 이과 계열은 수학만. 그리고 논술하고 학생부를 보는데 내가 내신이 애매하게 조금 딸리는데 말을 좀 그럴듯하게 쓴다 하면 논술 쓰는 게 나아.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왜냐면 특목고나 학교 좀 강남 애들은 내신이 걔네는 개판이야. 막 1등급 받다가 다음 학기에 4등급 받는 경우도 있어.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럼 걔네는 교과 가면 지겠지.
학종과도 애매하겠지. 그러니까 걔네 논술을 써.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 그런데 나한테 수업 듣는 애들 맨날 얘기해. 걔네가 막 엄청나게 잘 쓰지 않아. 그냥 어려운 문제만 많이 풀어봤지 이 논술 쓰는 건 달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글씨가 진짜 너무나 개판이다가 아니면 써볼만한 그거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저가 얘는 아까 교과보다 살짝 더 높아. 그래서 경쟁률이 높으나 내가 아까 얘기한 그 460대 1인데 13대 1로 바뀌었었어. 내가 수능 그 봤을 때 확 떨어져. 10대 1, 20대 1로. 그게 논술. 그래서 내가 4, 5등급이라 썼지만 사실은 7, 8등급이어도 내 논술을 써도 돼. 얘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더 빡세. 최저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수학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자, 물론 니네가 보면 짜증 나겠지. 개 짜증 나겠지. 이 문제가 이렇게 제시문 3개를 다 주고 여기서 문제 하나 푸세요야. 근데 니네가 학교 시험 보듯이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 학교 그 누랭이 종이 있지. 그거 이제 대학교는 그런 종이를 쓰지 않아. 좋은 거 써. AA 같은 거. 그걸로 써서 A3에다가 이만큼 주고 한 2시간, 1시간 동안 한 문제? 그래서 2시간에 한 2문제, 2시간에 3문제 그냥 푸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원래 처음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대부분. 그때부터 막 쓰는 애들 있거든? 대부분 그런 애들 떨어져. 근데 좀 미리 나대는 애들 있어. 그리고 인문 논술은 지금 이게 양이 너무 길어서 한 건데 그 국어 모의고사 볼 때 독서 계열들 지문들 막 여러 개 나오는 거 그래서 막 가에서의 뭐 태도로 나를 뭐 비판 뭐 그런 거 나오잖아. 그거 잘못해서 모르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니네 생각 써라지. 그래서 좀 국어 논술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조금 더 말 좀 그럴싸하게 쓰고 하면은 잘한다라고 막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애매하다, 학종도 애매하고 하다. 그러면 논술 같은 거는 국어 인문이든 자연이든 한번 그냥 시도해볼 만은 한 거야. 왜냐면 얘는 높게 써도 돼. 어차피 최전에 얘도 2과목 정도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 약수령 논술인데 내가 내신이 내가 저기 3에서 6이라고 써놨지만 그냥 내신이 그렇게 별 저거 아니다. 그 다음에 보건 계열이나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논술보단 얘를 써야 돼. 이게 적성고사라고 해서 있던 건데 다시 부활을 한 건데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학교 서술형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쉽거나. 근데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아까는 얘기했잖아. 좀 더 어려운 거를 1시간에 한 문제 풀잖아. 얘는 이따가 얘기했잖아. 80분에 10문항 뭐 이런 식으로. 10분에 한 문항 정도. 그리고 보는 과목 자체가 딱 2과목 끝. 국어랑 수학. 영어 절대 안 보고 탐구 관련된 것도 거의 안 나오고 국어랑 수학만. 어떤 학교는 국어 안 보고 어떤 학교는 수학 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내가 처음부터 내신이 조금 애매하고 한데 나는 경기권에 있는 학교를 가겠다. 경기권에 있는 학교를 가겠다 하면 얘가 아까 논술보다 훨씬 좋고 얘 써야 돼. 그리고 내신 반영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1등급하고 6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 내신 안 보겠다. 그리고 1등급 이거 안 써. 아까 논술을 쓰겠지. 논술이나 교과를 쓰겠지. 이거를 준비하는 애를 작년에 했을 때는 걔는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영어책도 버리게 하고 탐구책도 다 버리겠지. 국어랑 수학만 시켰어. 그리고 최저도 그것만 맞추면 돼. 여기 보면 그리고 특히 가천대 가 인기가 많은데 가천대가 사실상 위치는 경기도인데 길을 건너면은 서울이 되고 여기는 분당이거든. 그리고 분당이라서 잘 사니까 강남권에 있으니까 가천대는 거의 인서울급으로 높아. 근데 가천대는 옛날부터 이 적성고사를 계속 시켰어. 왜냐면 가천대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건 계열들이랑 뭐 그쪽 계열 자체를 이걸로 뽑아. 그래 보면은 이제 인문은 국어 보는 거고 자연은 이제 수학 더 많이 보는 건데 80분 보는 거야. 15문항 보는데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부는 홍대랑 외대랑 어디 갔어? 홍대랑 외대 같은 경우만 수학을 보고 왜냐면 캠퍼스가 외대 글로벌은 그냥 이과 캠퍼스야. 그래서 그런 거고 보면 등급도 한 개만 맞추면 돼. 그리고 최저 없는 데가 더 많아. 그래서 그냥 그날 하루 좀 필 받으면 가는 거야. 그래서 얘도 준비를 해도 되는 거고 농어초는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종이랑 똑같은 거고 얘가 수시고 얘가 정시인데
수시에서 좀 이름 있는 학교는 성대랑 중앙대가 끝이야. 봐봐, 니네가 아는 고대 없어, 연대 없어, 한양대 없어. 그 다음에 여대도 이대 없고 성신여대도 없고 뭐 동국대도 없고 다 없어. 다 여기 와 있어. 그래서 난 농어촌으로 수시를 갈 거야. 개빡세. 농어촌 정시 가야 돼. 정시가 더 여유로워. 그리고 농어촌 정시는 뭐 수능만 보기 때문에 니네가 만약에 국어를 2 받고 수학 2 받고 영어 탐구를 3, 3을 받았다 수능에서 안전빵이 중앙대야. 농어촌 기준. 안전빵이 중앙대고 이게 내가 확실히 말을 못하지만 성대 한양대도 충분히 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네 원래 그 서성한 이거 할 때 그 한 그레이드 위를 그냥 다 가. 농어촌을 치면은. 그래서 오씨 2등급 이거 평균으로 하면 근데 이걸로 가면 못 가. 국어 수학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따가 보실 건데 뭐 기타 전형인데 너네 뭐 크게 뭐 저거 없을 거고. 수능은 엄매가 니네가 싫어하잖아. 그래서 엄매가 점수가 높아. 엄매 고르는 게. 그래서 나는 정말 최상위로 해서 국어 표준 점수를 올리겠다 하면 엄매를 선택하는 걸 하는데 애매하면 그냥 화적 보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수학 있지. 수학 그거 22번 최상위권 문제 그거 추가돼 있는데 정답률이 낮아서 그렇지 원래 킬러 문제보다는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킬러 문제도 하면 안 되겠다. 그 어려웠어. 수학은 어렵게 나왔고 국어랑 수학 둘 다 어렵게 나와서 EBS 체감 연계율 50%대인데 니네는 체감 연계율이 1%도 안 돼. 실제 수능을 보면 내가 볼 때 나는 체감 연계율 70%를 했는데 나는 거의 0이었어. 처음 보는 소리만 다 나오는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체감 연계율은 의미가 없고 수학은 차이가 계산 들어온 문제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시간이 모자랄 거야. 대부분 상위권이어도. 그리고 최상위권에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야. 내가 더 나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서 원래 2, 3등급 받던 애들이 더 잘 보게 돼. 평균적으로. 1등급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학은 잘 원래 안 바뀌. 내신 같은 경우 수학 물리 같은 거 잘 안 바뀌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 좀 바뀌었어. 그 다음에 영어. 1등급은 계속 옛날처럼 1등급인데 2, 3등급이 많아.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에 어차피 이제 고3이니까 영어에 엄청나게 목매달 필요가 없어. 그 시간에 차라리 국어가 더 하는 게 나아. 그 다음에 뭐 사탐. 이거는 뭐 그거 보면 되고 과탐도.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국어는 되게 천대받던 과목이야. 니네 학원 다녀하면 영어랑 수학 보잖아. 나 국어 다녀. 미친놈아 왜 국어 다녀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국어가 지금 제일 장사가 잘 돼. 서울에서도. 국어가 점수가 높아져서. 그리고 수학 만점 받는 것보다 솔직히 국어 만점이 좀 더 쉽거든. 일반 애들한테 할 때 수포자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어 만점이 많아졌고 수학은 난이도 낮아졌으나 준킬러. 근데 아까 22번 같은 거 있지.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버려야 돼. 그거 버려도 어차피 1등급 충분히 나오는데 표준 점수 잘 나오고. 그리고 재수생이 역대급 비율로 늘어났는데 너네 때도 재수생은 많을 거야. 의대 정원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생각해봐. 의대 가려고 걔네가 재수하잖아. 그럼 1등급이 좀 빡세지긴 해. 올해도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영어는 별로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과탐이 2과목이 인기가 있는데 2과목 선택 안 하라고 하긴 할 건데. 정시는 막 이렇게 있고. 이거 아까 얘기한 게 가나다군. 연세대랑 고려대랑 가끔 수능에서 뻥카 치는 애들이 재수생할 때 연대랑 고대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같이 못 넣어. 연대랑 고대랑 싸우기 때문에 같이 못 넣어. 성대랑 한양대도 같이 못 넣어. 걔네 둘이 그 비슷한 레벨들끼리 같은 데 들어가 있어. 그럼 서울대는 어디가 있냐면 연대 고대랑 분리돼 있어. 가구는 왕이 연대 고대고 나구는 성대 한양대가 왕을 못해. 서울대가 있어서. 그리고 다군의 왕이 홍대고. 얘 보면 저기가 인문계열 여기가 자연계열인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인문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영어 비중이 되게 낮아. 10%밖에 안 들어가지. 그리고 막 감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영어가 좀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학교별로 거의 비슷하긴 한데 수학하고 국어가 어디를 가든 비율이 너무 높아. 둘이 합쳐서 거의 70% 60%야. 4과목인데. 그리고 이게 영어 등급 환산인데 보면 영어는 절대 등급이니까 봐봐. 어디 갔어? 광운대 보면은 광운대 아닌데?
어디 보는 게 나았지? 동국대 보면 200이랑 2등급 받아봤자 1등급이랑 1점밖에 차이 안 나? 이거 표준점수 기준이야. 표준점수 원점수로 하면 원점수 1점이 표준점수 한 2점 되잖아. 1.5점 되잖아. 1점밖에 차이 안 나? 여기까지 2점 차이 나. 여기서 갑자기 훅 떨어지지. 10점 쭉 떨어지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영어는 3을 맞으면 영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는 소리는 안 들어. 대부분 3까지만 그래. 그 이후부터는 쭉쭉쭉쭉 떨어뜨려. 여기서부터 훅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등급까지는 거의 똑같아. 1등급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 저 새끼 영어 1등급 맞았다고 좋아할 게 별로 없어. 3등급 맞은 나랑 쟤랑 크게 차이 안 나. 정시 갈 거면. 그 소리고 이게 지금 서울 주요 대학만 내가 편집을 해놓은 건데 경기권이나 인하대나 거기까지 더 넘어가잖아? 더욱더 차이 난다. 인하대 같은 경우 인하대로 하나 어디 수도권 A대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 200이고 2등급이 199.5고 3등급이 199야. 4등급이 195인가? 여기서부터 훅 떨어져 이게. 그래서 3등급까지는 영어 내가 정시를 가겠다면 3등급까지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더 난리 칠 필요는 없어. 70점. 물론 빡세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굳이 영어 1등급 받겠다면 난리 칠 필요가 없다고. 그다음 선택 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이과계열 2 이 정도밖에 안 골라. 막 저렇게 막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수학이 점수가 높으니까 처음으로 이과 계열이 문과 계열보다 많아졌어. 맨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건 뭐 선택 과목 지정 여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을 꼭 그걸 안 봐도 된다고 했잖아. 다만 어디는 안 되냐면 의대. 그러니까 좀 유명한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수학과 수학교육과는 수학은 미적 기하를 봐야 돼. 과탐은 섞어도 돼. 근데 연대 뭐 이런데 과탐을 고르면 가산점 정도를 줘. 그 정도 차이. 근데 내가 등급이 아예 차이가 나. 생원 볼 때 3등급인데 생윤 볼 때 1등급 나오잖아? 그럼 생윤 봐야지 당연히. 가산점이 너 크게 엄청나게 작용 안 해. 그래서 애매하다 그러면 과탐 하나 사탐 하나 고르는 거야. 그 다음에 얘 네 가지로 볼 건데 12월날 니네 그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날 모의고사 보잖아? 그거 할 때 하나만 그 2학년 때 봤던 것 중에 좀 할 것 같은 것만 하나만 열심히 봐봐. 그래서 아니면은 뭐 2개 봐도 되는데 애매하다 싶으면 2개 봐서 하나 버리면 돼. 그리고 탐구를 막 미리 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겨울방학이 끝날 때까지 하나만 조정하면 돼. 그럼 나머지 두 번째 거 언제예요? 그 방학 넘어가서 해도 돼. 여름방학 시작해도 아무도 안 늦어. 하나만 조져놓으면 어쨌든. 그리고 최저도 한 과목만 보는 학교들도 많아. 탐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나가 저기 인문계열 사탐 봐야 되잖아. 사탐 그러면 2학년 때 본 것 중 대부분 생윤 보지.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고른 것 중에 내신 좀 잘 나오는 거 골라도 되고 아니면 3학년 내신들이 더 별로다. 그래서 사탐이 생윤 윤사 조합이랑 생윤 사문 조합이 많아. 보면 사탐 보면 생윤은 3분의 2가 생윤이에요. 사문도 60%고. 니네가 생윤이 쉬워하잖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 모든 학교나. 생윤 착하게 살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나쁜 짓 하지 말자 계열이라서. 근데 절대 경제 하지 마. 등급도 안 나오고 저 서울대 경제학과 간 애들이 다 경제 보거든. 걔네가 싸우면 안 돼. 미친 짓이야. 그 다음에 과탐 2과목 하지 마. 2과목을 봐서 이득을 보는 학교는 서울대하고 서강대 학교 둘뿐. 근데 서강대는 이과가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서울대를 가겠다 정시로만 그거 할 때만 2 고르는 거야. 가산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거 표준 점수는 우리는 원점수가 의미가 없어. 표준 점수만 들어가는 걸 할 거고 항상 보면 엄내가 더 점수가 낮지. 엄내가 어려우니까. 수학도 미적이 더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3등급까지 오면 큰 차이가 안 나. 수학은 1등급일 때만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탐구 거 보면 어차피 작년 거 올해 거 기준으로 보면 1등급이 사탐은 거의 다 맞아야 돼. 아니면 한 개 틀려야 돼. 그리고 이거 지금 이게 잘못됐어. 지금 투들이 잘못됐는데 2등급이 35점, 3등급 23점이거든. 그리고 1등급 맞으면 표준점수 80점이거든. 강사 10년 하면서 처음 봤어. 올해만 이상한 거야. 작년 거 봐봐. 그냥 70일 똑같이 나와. 저거 보고 혹해서 지금 과학학원들이 2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니야. 너무 힘들어. 인원도 너무 적고 시험리 난이도가 지금 2를 고른 애들이 이런 애들이 골라놨어. 1등급하고 9등급에서 싸워서 저 점수가 나와버린 거야. 2 버리는 애들이 2 골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출결사항 보는 거고 교내 대회가 의미가 없어졌고 창체랑 교과 세특이 메인이야. 학생부는. 그러니까 너네가 2학년 끝날 때 2학년 때 뭐라도 했는데 담임이 안 넣은 것 같다. 어떻게든 찡찡거려서 너네가 해서 먹어야 돼. 누가 다 해주지 않아. 그냥 너네가 찡찡거려야 돼. 넣어주세요. 뭐라도 한 줄 써주세요 해야 돼. 한 줄만 써져 있어도 돼. 안 쓰는 것보다는.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이 있는데 이건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어. 아마 안 지켜지죠. 그래서 내신 등급이 1.5에서 뭐 2등급 이내다. 교과 종합 둘 다 해야 되고 3학년기 내신 따라서 3등급에서 4등급 사이면 수능 해야 돼. 최저도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에서 6 정도 나왔던 게 5등급 이내인데 5, 6 얘기한 거야. 우선 3학년기 내신해. 하는데 거기서 선택과 집중해서 골라야 된다는 거야. 몇 과목만 해. 막 이상한 과목들 하지 말고 나는 사탐계열 갔는데 뭐 안전방울 생투 이런 거 했어. 생명투. 하지 마. 니네 하는 거에 도움도 안 되는데 A, B, C 중에 C 떠도 돼. 어차피 산출 안 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다 할 필요가 없어 전 과목을. 그리고 영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등급까지만 만들어. 만들면은 손해는 안 봐. 아 못 만드는데 그럼 못 만들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국어 수학. 탐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만 해. 2개 다 미리 할 필요 없어. 모든 고3이든 이게 최상위권이든 최하위권이든 상관없이 하나만 해. 굳이 미리 하지 마. 스트레스 받아. 그냥 차라리 그때 국어를 더 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어촌 정시가 더 많이 뽑고 3학년 때 수능도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 교과랑 창체 꼭 넣어달라고 찡찡대. 만약에 고1 때 했는데 안 들어갔다. 그럼 고2 담임한테 우선 좀 찡찡대봐. 뭐라도 빠진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크게 니네가 개기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다 넣어줄 거야.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사는 반띵. 그래서 내년에 모의고사가 너네가 총 6번 수능 빼고 5번 볼 건데 3월 모의고사 5월 이거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보게 될 거고 자 여기서부터 전범위가 들어가는데 어디였어? 9월부터 전범위가 들어가. 그래서 얘 때문에 수시 는다는 거야. 그리고 수원 수투는 3월부터 계속 전범위.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들 너네 확통을 미리 했지만 일반적인 학교는 다 3학년 때 하기 때문에 확통까지도. 근데 여기서 얘네가 수요일에 극한 한 단원에서 8문제 나오거든? 그럼 더럽게 어렵게 나오겠지?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어. 수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가 더 쉬워. 얘랑 똑같이 미적분 8문제만 뜨잖아? 그럼 저기가 더 어려워. 수요일에 극한에서 8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교육청들은 계속 꾸준히 킬러를 한두 개씩 내. 끝까지 개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했는데 이 교평이 저건가 알지? 수능 내는 출제위 저거다 보니까 교육청들은 좀 그래. 근데 3월 모의고사를 왜 잘 봐라고 하는 게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야. 아니야. 비슷하게는 갈 수 있는데 떨어지기는 해. 맞아. 떨어지기는 나처럼. 떨어지기는 하는데 올라가는 것도 저기도 많아. 특히 수학은. 근데 이제 국어 영어는 많이는 안 바뀌긴 하더라. 영어 저것 때문에. 그리고 6월부터 갑자기 1, 2등급이 빡세져. 특히 1등급이 재수생 들어오니까. 물론 못하는 재수생도 들어오는데 잘하는 재수생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100점 어차피 100점 하지 마. 100점으로 1등급이 나올 리가 없어 이제. 100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 2개 정도 버려도 1등급 나와. 하다가 나 못하겠는데 우선 2개 버리고 나머지 다 풀어. 최상위권 같은 경우. 그게 아니고 애매하다. 그러면은 14, 15 뭐 그 옛날 킬러라고 했던 그 문항들 있잖아. 그거 버리고 나머지 먼저 맞춰도 돼. 그리고 4점이라고 쫄 필요가 없는 게 3점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 그 다음에 이거가 뭐냐면 공통과목 풀 때 선택과목 가끔 미적분 배운 사람들 수투 적분할 때 미적분 공식 써오거든? 그게 더 힘들 때가 많아. 그래서 수원 수투 단원이면 그냥 그걸로 푸는 게 계산이 더 빨라. 괜히 나대다가 더 틀리거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수학 여름방학부터 수학은 오전에 보는데 그 영어는 저거 점심 밥 먹고 보지? 그래서 듣기를 그때 해야 돼. 모든 루틴을 그거에 맞춰야 해. 그래서 얘는 월별로
내가 학종이랑 교과랑 비슷하게 돼 있고 논술을 쓸 사람은 월별로 정리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정시 준비한 사람들 나눠놓은 거고 본인이 해당되는 것들 그거는 이제 거긴 잘 보일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예비고3 어떻게 할 거냐면 미적분반이 내신반으로 되지만 실제로 양곡만 좀 이상해가지고 미적분 한 책을 가지고 또 2학기, 2학기에 다 써먹거든? 근데 너네 어차피 6월에 끝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내신 기간에 그거 집중해서 하긴 할 건데 수능은 그러니까 진도는 그거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고3이 하듯이 진행을 할 거고 당연히 방학 동안 전체 한번 다 돌릴 거고 수원 수투는 처음에 얘네 두 개 합쳐서 진행하니까 학원에서 수원을 먼저 할 거고 왜냐면 수투는 그나마 이번 학기에서 그나마 머리에 좀 남아있거든? 수원이 안 남아있잖아. 수원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지수만 기억하겠지. 로그도 짜증났고 삼각함수 다 까먹었어. 그래서 수원 먼저 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수원이 더 어려워. 수원이 어렵다기보단 잘 까먹어. 수투는 계산 위주라서. 그래서 수원 먼저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수원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고 3월부터는 이제 EBS 교재들 갈 거고 확통은 너네가 확통을 다 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 쉬운 유형으로 확통 다시 깔 거야. 다시 깔고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들만 계속. 그럼 기출문제가 저렇게 많나? 졸라 많아. 사설 모의고사도 있고 EBS 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EBS는 2년치 거 다 시킬 거라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따가 하고 나서 할 거고 그 보면은 나중에 해줄 건데 자기가 학교나 이거는 공개되면 안 돼. 이거는 편집해야겠다. 여기 거라서 내가 샀겠니? 뽑아낸 거지.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보면은 점수가 있어. 그래서 이 정도 점수면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지원 커트가 있어.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학교나 그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해서 다 맞춰서 줄 테니까 해가지고 그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물론 2024 것도 있지만 그 전년도 것도 있어. 그리고 이투스만 있는 게 아니고 이투스 종로 이투스 EJM 학원 거기들 그거 다 있어. 그래서 얘네 가지고 해. 이거 실제로 니네 프로그램 사서 돈 내고 해야 되거든. 안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를 갈 수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 정도는 맞춰야겠구나를 산출하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니까 그거 맞춰서 나중에 정시 같은 경우는 하면 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과목을 다 보지 않아. 과별로 달라. 가천대만 해도 화학과는 국수탐에서 하나만 보고 다른 데는 막 2개 보고 이런 식이야. 클라우드 공학 그냥 이름 있어 보이게 다 붙이는 것뿐이야. 글로벌 공학과 그냥 공대야. 뭐 바이오 메디컬 뭐 이런 거 그냥 생명대학이야. 아무 의미 없어. 니네가 그 정도 영어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름만 있어 보이게 하고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영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네가 12월을 보고 나서 대충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일까 정도는 산출이 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그게 있다 그러면은 봐야 되고 실기 있는 학교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보여줄 거야. 근데 그 실기가 비율이 센 데는 어쩔 수가 없고 미래 같은 경우는 질문 있으신 분? 없을 테지만 없지. 그러면 여기서 설명회는 마치고 원장님 잠깐 다시 풀어. 그래서 이후에 어차피 원래 여기 있는 인원들은 그 뒤에 어차피 내가 하겠지만 해서 상담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하면 되고 아무 때나 그냥 해도 되고 정시를 내가 조금 더 상담을 하겠다 하면 그 12월에 보는 그 시험을 조금 더 한 번씩 너네 원래 모의고사 때 푹 잘 자는 날이잖아. 이번 한 번만 그냥 한번 봐. 한국사 같은 거 가지고 너네한테 트집 잡지 않을 테니.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봐봐. 그래서 난 도저히 뭐 영어나 수학 못 해먹겠는데 그거 빼고 나머지도 어차피 너네가 수학을 1등급 받는 거는 이런 거 참 물론 내 연봉 협상이 중요할 수 있으나 수학이 니네가 1등급이 안 나와도 돼. 국어가 1등급 나오면 국어 1등급을 만들어야지. 어차피 니네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 수학 1등급 맞아도 전문대 간 애도 있는데 네 중에 그리고 수학 4등급 맞아도 고대 간 애도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수학을 난 꼭 나한테 눈치 볼 그것도 없고 그냥 대학을 니네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랑 내가 원하는 계열 근데 내가 막 딱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냥 수학과 전부 다 뽑아주세요 하면 뽑아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쭉 하면 돼. 어느 건
대충 이 정도권 이런 것들 그냥 던져도 돼. 과에 관심이 없다. 나는 인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면 집에서 갈 수 있는 거리면 된다. 아니면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난 나가서 기숙사 살 정도의 적당한 학교를 달라. 여자애들 대부분 로망이 그거지. 어떻게든 자취하고 싶어가지고 자취하고 싶어서 적당하게 애매하게 먼데 수원 정도 원하는 애들. 그러면 그거 해서 줄 수 있으니 그거대로 하면은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어차피 2학기 말고 그거 봐야 되지만 3학년 때는 수능도 해야 되는 점. 최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확실하게 국가나 그게 정해졌다 하면 최저도 모든 과목을 다 할 필요는 없지. 네, 이것 위주로 조지면 되기는 하지. 됐죠? 됐고. 해서 아직 먹을 거 안 왔는데 쌤만 어차피 애들 있잖아. 자, 그러면 거기 내가 내강실 가가지고 잠깐만 있으면은 세팅을 해놔. 먹을 준비만 해놔. 그 다음에 내가 챙길게. 넌 가서 애들이랑 빨리 해서 저거 해서 하고. 원장님 수업 있니? 오늘 수업? 수업? 할것 같다는. 그럼 최대한 늦게 가면 되니까. 어떻게든 해서 끌고 있어 줄 테니까 가서 저기 몇 명이니? 19, 13이면 되겠다. 아니 그니까 지금 이미 없었는데 늦는다고 했더니 나 상관없어. 그래? 뭐라고? 3시간은 안 돼. 집에 7시 반까지 난 8시에 근데 어제 그거 있잖아요. 근데 F사가 크면은 이번에 우리가 만나주고 그 사이에만 감상을 되는 거 아니야? F사가 F보다 크면은 다시 써봐야겠다.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기울기 전에 맞아. 중간 현이니까 우선 F사가 끌고 커야 돼. F사가 F보다 커야 돼. 맞아. 근데 이게 FX를 보잖아요. 맞아. 근데 F1이랑 F4에서 끊기니까 음. 이거 F1이랑 4 안에 이 감산으로 들어가서 1이랑 4 안에 네. 1이랑 4 안에 그러니까 2라고 4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또 4가 4가 1보다 더 크다? F4가 그러니까 1이랑 4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네. 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1이 여기 있을 때는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잠깐만.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최소값 구하는 거였나? 최대값 구하는 거였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네. K값의 범위를 구하다 보니까 1이 여기 있을 때도 체크는 해야 되는 거야. 네요. K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K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아 우선 K가 1보다 크거나. 그치, 그거를 정한 다음에 말이야. K가 1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건 뭐였냐면은 2분의 K보다 K가 2분의 K가 1보다 클 때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근데 거기서 안 되니까 1은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근데 이쪽으로 오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사이에 1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 1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F4가 F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 한 거지. 그러니까 1이 여기 사이에 있다랑 이거랑 연립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선우도 거의 똑같이 한 거 아니야? 그냥 어. 1이랑 4 안에 이 K랑 2K 이렇게 들어와서 1이랑 4 안에 K랑 2K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K가 1보다 더 많았다. 네, 2K가 4보다 작거나 2K가 4보다 더 많았다. K가 2보다 더 많았다. 네. 한 번만 더 생각해볼게요. 그렇게만 되면 된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범위 안에 여기까지 다 포함하는 거네. 네. 선우 말대로 하면 포함하는 건 그렇게 풀어도 괜찮긴 하겠죠. 정리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그래서 아니 그냥 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다는 거지. 그냥 F4를 들고